자, 이번에는 캘큘레이터 사용법하고 그 다음에 커브핏 에디터,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툴 팔레트에서 여기 눈 모양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에 창이 하나 더 뜨는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선생님 최대한 할 테니까 그걸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습하다 보면 선생님 설명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눈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숨겨진 기능들이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커브 핏 에디터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보이지 않던 커브 핏 에디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이콘이. 자,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 자,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큘레이터를 먼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PE per 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PE per M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per mass니까 질량당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9.8 곱하기 그 다음에 포지션 채널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9.8은 숫자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뭐냐면 센서에서 읽어드리는 값을 의미합니다. 자, 직접 해볼게요. 자, 여기 new를 클릭을 하거나 위에 보면 new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네 번째 줄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A는 해놓고 그 다음에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는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제일 위쪽에 보면 인서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으로 가면 각 센서마다 측정할 수 있는 값들하고 아까 user entered data에서 넣었던 그런 값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모션 센서의 포지션을 클릭을 해볼게요.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자, A라는 값은 자, 센서에서 채널 1에서 읽어드리는 값인데 포지션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누기 뭐 2 이렇게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유니트는 포지션 나누기니까 뭐 미터를 누를까요? 그럼 미터 M이 들어간 그런 단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선택해서 M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식,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센서에서 측정한 값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수식의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여기 그래프에 보면 그래프의 Y축의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창이 열려서 아래쪽을 쭉 선택하는 목록이 나올 텐데 지금 영상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들, 모션 센서, 로터리 모션 센서, 그 다음에 user entered data,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equations and constant가 있거든요. 그러면 equations constant 보면 PE, potential energy, KE, kinetic energy,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A라는 equation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자, 여기 A, Y축에 A라는 값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은
자, 우연찮게 포지션이니까 이 그래프의 값이 바뀌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포텐셜 에너지 한번 선택해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할까요?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y축에 그 값을 바꾸었잖아요. 그럼 그래프 형태가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딱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포지션이었으니까 포지션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값들, 어떤 수식이라든지 그런 걸 여기다 편집해서 넣게 되면 바로 데이터를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쫙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그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걸 바로바로 이걸 보고 바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제 수업에서 보면 거기 힘 센서를 가지고 레코딩 아래쪽에 나오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레코더를 누르게 되면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이 실시간으로 쫙 그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벨로시티라든가 이러한 값들을 봤을 때 이 실험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어떤 수식에 대한 값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반대로 나온다. 뭐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유용한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자, 여기에 무지개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그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어, 실험,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고, 무지개 삼각형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역삼각형만 누르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만 선택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왼쪽에 요걸 누르면 스케일을 딱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스케일을 딱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시그마 표시는 뭐 특정 값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뭐 미니멈, 맥시멈,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클릭하면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값들의 민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줍니다.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요 녀석 있죠. 이제 여기 뭐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하는 요 하이라이트 기능이 어떤 요 포함된 요 영역에서의 데이터들의 어떤 특정한 값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시그마에서 보면 뭐 맥시멈이라든지 미니멈이라든지 이 기능을 쓰면 요 하이라이트 내에 포함된 영역에서의 맥시멈, 미니멈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특정한 영역 내에서만 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실험 결과 값들이 어떤 경향을 나타내느냐. 실험을 이제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정비례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비례한다든지 뭐 그런 그 경향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이 잘 됐는지 아니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캡스톤 자체 내에서 제공을 하는 그 추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보이죠? 그래프에 여기에 뭔가 그래프가 그려진 느낌이 나죠? 자, 여기 역삼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캡스톤에서 기본 제공하는 다양한
다양한 그런 그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이제 프로포셔널이랑 아니면 리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리니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리니어를 선택하게 되면 요 선택된 하이라이트된 이 영역 내에서 그 실험 요 결과들의 최대한 가깝게 이 추세선을 그려주는데 이게 좀 터무니가 없죠 지금은. 요 하이라이트를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이면 이 추세선이 여기에 맞게 딱 따라서 움직여주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제 추세선이 딱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영역에서의 데이터들은 요 리니어하게 어떤 추세를 나타낸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때 M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B 값이라든지 그죠? Y절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뒤에는 이제 어떤 요 R은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 0점 그러니까 이제 뭐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캡스톤에서 제공하는 이 추세선으로 모두 이제 커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실험자가 어떤 추세선을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세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커브 핏 에디터입니다. 커브 핏 에디터. 자, 커브 핏 에디터는 뭐냐? 자, 여기 보면 추세선에서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자, 이쪽 위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 아마 캡스톤 실행하면 보일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user def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user define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잖아요. 그죠? 사용자 정의한 그 추세선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드느냐? 커브 핏 에디터로 갑니다. 자, 커브 핏 에디터로 가면 자, 여기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어, 그 보면 여기에 리니어 해서 리니어 그 다음에 뭐 M값, B값 요 N값, B값을 우리가 조정해서 바꾸어 줄 수도 있고요. 리셋을 해서 어, 잠시만요. 이게 너버셜 폼의 코에피션트 자, 처음에 지금 보면 리니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리니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추세선에서 뭐 파워를 적용한다. 이거 왜 안 되노?